안녕하세요. 모두 경찰학원하고 모두 공무원학원에서 형법,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승범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노량진에서 한 20년 강의를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형법, 형사법,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 공부나 경찰 공부할 때 그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격하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름은 붙였어요. 형법, 형사법의 식스팩 학습법.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식스팩. 이거 복근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피지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시험을 붙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수험생, 그 다음에 적이란 형법, 형사법. 이건 뭐 형법, 형사법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다 이래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이 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시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험생하고 적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수험생인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공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공부, 우리나라 시험에 필요한 능력이 뭐냐? 만약에 뭐 문제를 다 주고 책을 다 주고 시험 봐요. 그럼 이해력 좋은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책을 안 주고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건 암기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입으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구술 시험. 그럼 말 못하는 사람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객관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m가 누가 제일 빠르냐? 그렇죠? 볼트.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100m까지는 빠른 거예요. 그렇죠? 100m에서는 빠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42km에서는 이봉주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기준 따라 다르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시험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 시험은 다 아시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시험에서 하려면 공부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공부머리가 뭐냐?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니까. 법 과목들 같으면 처음 마주쳤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해서 암기해야 돼요. 근데 암기하려면 이게 양이 짧은 때 모르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인내력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요소. 제가 볼 때는 이해력, 암기력, 인내력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시험 과목. 그러면 제가 이제 형법, 형사법만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행정법 이런 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양이. 근데 형법, 형사법 기준으로 하면 한 제가 이제 약간 줄여놓은 거예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죠. 실제 1500페이지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서로 볼 때 한 700에서 800, 그 다음에 1000 요 사이가 이제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줄여놓은 건데 요 1000페이지만 잡아봅시다. 근데 1000페이지에 5과목이야. 국 같으면. 그러면 얼마예요? 5000페이지예요. 5000페이지. 그럼 5000페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5000페이지 그냥 할게요. 막 개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000페이지 못 외워요. 그렇죠? 그리고 5000페이지가 기본서고 문제집이 또 5권이에요. 그럼 뭐예요? 또 5000페이지예요. 그럼 10,000페이지. 엄청난 양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 돼. 그것도 책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 뭐예요?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걸 생각 안 하고 출발하는 분들이 있어. 아예. 그러니까 공부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남이 시켜서 남이 그냥 하니까 따라왔다가 그냥 강의 들으면 강의 듣고 따라하면 놀다가 그냥 그러다 세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 귀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문제점이라 이거 말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이제 수험가에서 볼 때는 요 정도의 양, 요 정도의 기준이 가장 이제 중요 요소죠. 그럼 이제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죠? 해결책은 뭐냐? 그럼 이해력을 늘리면 되죠. 그렇죠? 이해력이 엄청 좋은 사람, 그럼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암기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인내력이 엄청 좋아요. 그럼 끝난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1등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내 이해력이 좋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수험 생활에는 딱
적임자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노량진에서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뭐 사시에도 가르쳐보고 보면 딱 붙을 애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책을 잘 읽고, 그렇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는 걸 좋아해. 그럼 인내력이 필요 없어요. 왜? 책 보는 게 즐거운데 뭐. 하루 종일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 인내력이 좋다, 즐거워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이해력도 없죠, 대부분.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려서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 잘하잖아요. 그걸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운동 안 했으면 나 못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난 이해력이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출발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려서 책을 잘 안 읽어갖고 이해력이 좀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력도 좀 떨어져. 나 암기하는 거 싫다. 그 다음에 나 진짜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해갖고 한 5분만 있으면 나 쓰러진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이해력이 늘까요? 그럼 어려서 책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으면 이해력이 늘어요? 어려서 공 한 번도 안 차던 사람이 공을 찹니다. 20살 넘어서. 공이 잘 찾을까요? 잘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던 책이 즐거워진다? 그럴 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력, 암기력, 인내력은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시험을 보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니, 안 되니까. 그럼 포기하면 좋은데 내가 경찰이 하고 싶고 난 검찰 직원이 되고 싶고 그럼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면 해결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볼 땐 이해력, 암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강의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시 붙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야구 선수 하던 애도 프로 야구 선수 하던 애도 시험을 붙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거를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줘요? 강사가 해결해요. 그 강의만 한 3번 들어보세요. 강의 3번 듣는 게 절에 가서 혼자 3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강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수험법을 들어보면요. 전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의 필요 없어요. 혼자 그냥 꾸준히 문제 풀면 붙어요. 그쵸. 그 사람은 그게 된다니까. 공부 잘했으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내가 이게 딸리는구나. 그럼 나는 이해력이 좀 딸리고 암기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한다? 강의로 해결하는 거예요. 강의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이게 어떤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발전해요. 축구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10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가서 그 축구 교육 가서 3개월만 배우면요. 그 정도 다 기술 써요. 요새는 이게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의력에 신경 쓰면 돼요. 강의. 그 다음에 인내력. 이거는 사실 안 늘어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력이라는 게 어떤 때 생겨요? 여자친구가 떠나거나, 그렇죠? 친구한테 배신당했거나 이런 격정적인 사건을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수은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 모든 게 떠날 때 합격한다. 여자친구 떠나고 집에서 버림받고 이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내력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럴 때는 공부가 안 되면 자기를 묶어두세요. 뭐 스터디나 이런 데로. 아니면 스파르타반 이런 데 가서 강제로 자기 잡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여기 있지만 노력으로 나아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볼 때는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스파르타반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요. 자,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잘 보시면 뭐 이해력을 바로 놀려주고 인내력을 늘려주고 이건 아니고 그럼 여기를 손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저는 이쪽을 이제 제가 학원에 있어 보면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딱 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그냥 공차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내가 공부를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어려서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주 성실한 애. 그 다음에 요령이 있는 애. 왜요? 이 성실한 애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냥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점수 좋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점수가 떨어진 애들 잘 보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무조건 노력형이에요. 요령이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대학교까지 갔어요. 왜? 밀어붙여서 9년 동안 공부해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교 가서 고시를 보는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걸려요. 성실한 사람 1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령 있는 애들은 집에서 맨날 놀다가 벼락치기 타타닥 해서 점수 나와요.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도 놀다가 갑자기 잘 붙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쟤 머리 좋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학원에서 가르쳐보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여기에요, 여기. 자, 보세요. 학습량이 아까도 말했듯이 1000페이지에 5과목이에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영어 단어 200개 외우라고 주잖아요. 그것도 헥헥거려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외웠는데 아직도 못 외워요. 영어 단어 2000개도. 근데 그런 2000개도 못 외운 애가, 인내력이 없는 애가 책을 이만한 거 들고 와요. 막 1500페이지, 3000페이지 들고 뛰어와요. 그럼 내가 야, 그거 볼 수 있냐? 예, 다 외우겠습니다. 정신력으로 우리 머리 깎고 와요. 그렇죠? 왜? 정신력으로 해결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안 된다는 얘기 갖고 해서 미안한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1000페이지 5과목. 그럼 10,000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럼 10,000페이지를 하루에 우리가 책을 얼마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읽으면요, 하루에 10페이지도 안 나가요. 이 거짓말 같죠? 제가 처음에 법학 교과서를 폈는데 하루에 1페이지를 못 읽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 10,000페이지를 못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 제가 볼 땐 무조건 양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도 해야 되는데 10,000페이지 암기한다 불가능해요. 그럼 결국 여기서 암기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일 수 있느냐가 시험을 결판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부 시간이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요 양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당 오락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이거. 옛날에는. 무슨 뜻이에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시간 자면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내가 내 후배 중에 진짜 공부 잘하는데 걔는 무조건 자요. 푹 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냥 커피도 막 이렇게 마셔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 그냥 뜨거운 커피를 시켜요, 이렇게. 공부하러 가야 돼, 막. 그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을 줄일수록 점점 그 기억력은 도태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 요걸 해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좀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 분석해서 양을 줄인 다음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양을 줄여서 반복하는 거. 그게 시험의 길입니다. 절대 뭐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인내력이 부족해.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나는 30분만 집중이 된다 그러면 30분만 하세요. 그리고 가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요. 꼭 옆에 있는 친구가 2시간 앉아있다 해서 2시간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내 말을 기억하시고, 자, 해결책은 뭐다? 양을 줄이고 반복하면 돼요. 자, 그럼 결론 내볼게요. 제가 뭘 했어요? 여기서 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해 능력을 늘려주는 건 어떻게 해? 강의 들으면 돼요. 그리고 강의를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게 천천히 들으면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이것도 뭐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한 2-3번. 좀 빠른 사람은 2번, 이해가 빠른 사람은 2번, 좀 느린 사람 3번,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양을 줄여서 무조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억세게 나쁘다. 내가 2번 찍었는데 3번 찍었다, 답안지.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붙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와서
공무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뭐라 했냐면 선생님 어떻게 시험 공부하면 됩니까? 근데 내가 양을 줄여서 반복해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6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선배가 실력도 나보다 좋고 3년을 공부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떨어지나요? 예, 그 사람들은 아직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양을 줄여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공부를 할 거냐, 그렇죠? 요 양을 줄이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6단계로 나눴다 해서 이분들이 이름을 식스팩이라 붙인 거예요. 아, 이름 잘 붙였죠.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단계, 2단계, 6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하면 많은 걸 다 잃어요. 무조건 짧게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강의 듣고 양을 줄여서 반복하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간결해야 돼요. 그렇죠? 고수일수록 간결한 거예요. 하수일수록 많아요. 길이. 잘 보시고 자, 첫 번째 보세요. 기본 강의,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럼 이때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형법은 범죄와 형벌이다 이런 얘기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패닉이 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뭘 했는지 가끔 농담하면 웃고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대답할 때 막 좌절하면서 지내요. 그건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 막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근데 되게 웃긴 게 공부도 못하는 애가 딱 와서 첫 강의 듣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선생님 이거 강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럼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이에요? 그렇죠? 1등급이요? 아닌데요. 아니 고등학교 공부 그렇게 오래 했는데 1등급 못 받아. 병신같이. 그렇죠? 제가 그래요.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축구도 한 번 안 해봐. 공 접었는데 딱 공을 잡는 순간 메시가 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욕심을 내지 마요. 그러니까 이래독은 무조건 자 여기 내가 써놨잖아. 이해가 안 돼도 한 번씩 하면 끝까지 들어요. 무조건 끝까지. 끝까지 그냥 들리든 말든 그냥 계속 듣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돼요. 그래 완강했다. 이래독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험 생활의 80%는 끝난 거야. 그럼 선생님 점수가 80점 나오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한 15점 나올까요? 하지만 여러분 집 지을 때 보세요. 집 지을 때. 집이 이렇게 지을 때 밑에 토대공사 할 때 오래 걸리지 토대공사 하고 나면요 금방 올라가요. 이게 토대거든. 이 정도 하면 이해독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이해독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독 직후에 바로 이해독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3회독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나요? 그럼 내가 깜짝 놀라죠. 3회독 했어요? 예. 네.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얼마 걸렸는데요? 3년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들은 거잖아요, 강의를. 그럼 기억이 나겠어요? 내가 친구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를 들었어요. 일주일 지나면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었다면 공부한 것보다 까먹는 시간이 더 빨라요. 우리 암기해서 봐야 되니까 이해독 끝난 다음에 바로 이해독을 들어가야 돼요. 절대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안 까먹고 그 다음에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이해독 돌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가끔 입가에 미소가 돌아요. 처음에 나 째려보던 애가 두 번째 보면서부터 약간 미소를 불러요. 선생님 조금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나 좋아하는 표정이 좀 생겨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는 걸 꼭 옆에 펴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왜요? 여러분 기출문제가 뭐야? 자 보세요. 기출문제라는 게 자 수험 전문가들이 자기가 볼 때 중요하다 그래서 출제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과서에서 야, 나 이 문제 좋다. 이 문제 좋다. 이렇게 낸 거야. 출제위원들이. 여러분 보러 고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구분을 할 필요 없어요. 다 그 전문가들이 골라준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사시도 똑같아요. 기출문제가 나오고 변시도 다 똑같아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걸 무시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짓을 해요. 근데도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 몰라. 또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왜? 학원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부하시고요. 이것도 공부하시고요. 이것도 공부하시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험생들이 볼 때 보면 교재가 여러 권 있는 것 중에 분놈을 못 봤어요. 교재 보면 뭐 이거 있으면 그다음에 뭐 정리집, 그다음에 숫자 정리집 막 써놓죠. 그거 넣을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왜? 그걸 보다 보면 이거 까먹거든. 여러분 한 권도 못 외워요, 여러분. 절대 한 권도 못 외워. 그러니까 기본서 하나, 기출문제 하나 이상은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진 그걸 받쳐주는 요약서일 뿐이지 다 필요 없거든요. 자, 요거 보세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꼭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수험생활의 바이블. 기본서하고 기출문제가 수험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능 만점 맞은 애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 풀으니까 만점이다. 어려운 거 볼 필요 없어요. 학원에 가면 다 어려운 문제 가르쳐요. 왜? 맨날 뭐 100점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점 안 맞아도 합격해요, 여러분. 여러분 합격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못 풀어요,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못 푸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못 풀면 넘어가라니까. 넘어가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이제 3회 독재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3회 독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때는 옛날엔 기본서는 한 3회 독을 꼭 하라 그랬어요. 왜? 한 번, 두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한 세 번째까지 연장 들으라 그래요. 왜? 요새는 강의 좋잖아요. 이거 2배속으로 돌려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3회도까지 밀고 가기에 좀 힘든 상황이 온 게 뭐냐면 시험들을 너무 빨리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6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고 경찰직 같으면. 근데 그 공무원 시험 같으면 1년에 한 번 보니까 상관없어요. 그 공무원 같으면 3회독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이 짧게 보는 분들은 여기서 타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3회독, 1년짜리들은 3회독으로 가는 게 나아요. 1년 강의 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해를 많이 해두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시고 만약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다. 그럼 바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절충하세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이 앞에는 기본서가 주였잖아요. 기본서가 주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약간 더하는 식으로 본 건데 이 3회독부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강의 들으세요. 혼자 뭐 터득하겠다.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터득한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출문제 강의를 듣고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만 어떻게 해요? 기본 강의나 기본서로 보시는 거예요. 메꾸시는 거예요. 반대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점수가 슬슬 나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반복. 반복 그냥 풀고 또 풀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합격수기 딱 보시면 어떤 게 보여요? 내가 얼마나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풀어야 되냐면요. 40번, 50번씩 풀어요, 여러분. 근데 1회독 하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툭툭거린다. 걔는 불가능해요. 기출문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문제 그럼 어디에 딱 있는지가 머리에 팍 떠오를 정도 풀어야 된다니까요. 반복하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점수가 85에서 90 나올 때까지. 그러면 90점, 85점 정도 나오면요. 이미 다 한 거예요. 합격 점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 문제집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풀 때 문제 이 기본 단계 막 풀 때 문제집을 여러 개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것만 들어가요. 원칙이 안 생기고 막 이상한 것만.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 한 문제집을 계속 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집에서 할 게 없다. 그럼 그럴 때 동영 모의고사나 나중에 그 딴 학원의 모의고사 같은 거 갖고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못 본 특이한 문제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옛날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왜? 여기서 다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새는 최신 판례가 나옵니다. 최신 판례.
근데 이 최신 판례는 교과서에 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시험 직전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원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판례라는 게 뭐예요? 판례라는 게 조문을 판사가 해석한 거예요. 조문을. 그럼 조문을 학자가 해석한 게 교과서고 기본서고 조문을 판사가 해석한 게 판례예요. 그럼 99%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서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이 판례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본서부터 암기한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 강의가 막 마지막 가갖고 특강이 막 며칠씩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암기시켰으니까 여기도 암기시켜야지. 근데 여길 잘하면 여기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하고 여기 4시간도 안 걸려요. 저는 무조건 줄여요. 그게 강사 목이라고 생각해요. 강사는 무조건 줄여줘야지 늘려놓으면 안 돼요. 늘려놓으면 수험생 무조건 떨어져. 그러니까 요 직전에 마지막 한 판례 강의는 한 4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반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학원에 있어 보면 학원에는 합격자가 많아요? 불합격자가 많아요? 불합격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노량진 수원가에 합격해서 떠난 사람보다 불합격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방법을 배우면 안 돼. 왜? 불합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10년 만에 붙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10년 만에 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해보니까 기본서를 충분히 읽으니까 붙더라. 10년 만에. 그러면 그 사람도 또 10년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시킨 대로만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6개월 안에 붙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아, 그리고 다 붙어갔어요,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서 여기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스타일인데 자꾸 남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나를 인정해요, 그냥. 나를. 아, 나는 좀 약간 게으르다. 그럼 게으르면 어떻게 돼? 더 게으름을 펴요. 그래서 어떻게? 아, 나 이거 다 책 외우기 싫은데? 그럼 문제집이라도 외우라니까. 그래서 공부 정말 싫어하는 애들은 뭐라냐면, 야, 문제집이라도 외워, 그래요. 그럼 붙어요, 여러분. 근데 게으른 애가 아주 성실한 애처럼 뭐, 아, 난 기본서를 탐독할래요. 얘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날 인정해서 양을 줄여.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양을 줄여서 무조건 반복하는 거, 요거. 그럼 양을 줄일 때 어떻게 줄여요? 내 마음대로 줄여? 막 찢어? 그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있는 거 이상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벼락치기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할지 모르지만 벼락치기를 잘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시험은 암기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 내가 학생들한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야? 야, 시험장에는 책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여러분. 안 줘요. 암기해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험은. 그러면 암기하려면 시험 직전에 바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잘 보세요. 벼락치기 잘하는 놈들이 잘하지.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뒷때 열심히 해요. 내가 막 뜯어 말리거든요. 야, 좀 쉬면서 해. 아, 아니에요. 선생님 열심히 할게요. 막 그래요. 아, 12시간씩. 안 돼. 너 쓰러져. 그럼, 아니에요, 형. 선생님, 뭐 6시간 잤어요. 막 오늘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막 그래요. 그럼 6개월 있다 이제 마스크 쓰고 도착합니다. 마스크 쓰고. 선생님, 병 걸렸어요. 말면서. 내가 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않냐. 막.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2달. 여기. 제가 볼 땐 거의 한 달이 결판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 정도 양이면 기본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 그리고 문제집을 풀었다. 그러면 한 달이 결판제예요. 요거.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때 절대 처지면 안 돼. 이때 의지력이 약한 놈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제 변명거리를 찾아요.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성공하는 놈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놈은 변명을 찾죠. 맞아요. 여기 딱 오면 나타나요. 시험 딱 한 달쯤 나오면요. 이제 뭐 부모님이 아파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변명되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다 알아들어요. 나 계속을 알거든요. 제가 20년째 보니까요. 수험생활. 여러분 그거 자기 속이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렇죠? 꼭 보면 이런 놈들이 있어요. 시험 직전에 야 이런 문제 나온대. 야 너만 아는 문제야.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명만 아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 거 절대 안 나온다고. 그냥 지금 본 거 그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가에 가면 막 모의고사 같은 거 이상한 거 들고 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안 나와요, 그래요. 제 자신 있게 안 나온다는 데니까. 수험생의 그 아픈 데를 쑤시는 거야, 자꾸. 떨리는 애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그냥 보던 거 그냥 보시고 반복하면 그냥 붙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꼭 꾹 참고 결합치기 하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면 무조건 붙어요. 딱 요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죠? 나를 알아야 돼.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지겨우실 테니까. 나를 아시고 내가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남의 힘 갖고 메꾸는 거예요. 강의나 스파르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바이블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게 제가 20년째 노량진에서 가르치는 노하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하여튼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 합격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